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과연 임대형 기숙사만 최고의 수익형 건물일까? 또는 진정으로 수익성이 좋은 수익형 건물은 어떤 것일까 등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신 분들에게 가장 유망한 건물은 단연 작년부터 신설된 임대형 기숙사 건물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설계와 건축 허가를 받으려다 보니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건축 기준이나 특히 건축 심의나 허가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과연 임대형 기숙사만이 건물의 수익성이나 사업성 그리고 관리 등의 면에 있어서 최고의 건물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거나 임대형 기숙사나 상가주택 등 수익형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 그리고 이런 건물에 투자하시려는 분 등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시는 땅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설계를 하시고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 견적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 적어둔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임대형 기숙사가 과연 파격적이기만 할까라고 하는 것인데 지난해 초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롭게 신설된 임대형 기숙사도 실의 규모나 복도 폭 등을 규정한 건축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규정으로 실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주차장 설치 기준이나 대지안의 공지 등 임대형 기숙사에 따른 건축 관련법과 규정은 이와 유사한 건물인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른 수익형 건물에 비해서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융지원 그리고 세제 감면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건물이긴 합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 수익형 건물을 건축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기도 하고 또 실제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설계와 건축 허가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대지나 건축 목적에 따라서도 임대형 기숙사는 과연 파격적이기만 할까요? 다음 두 번째로 임대형 기숙사 문제점과 규정의 강화 움직임에 관한 것인데 수익형 건물을 지으시는 분들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된 이 임대형 기숙사는 지난해 초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지난해 9월 말부터 건축 허가가 시작되어 실제로 건축이 진행된 건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설계와 건축 허가를 받으려다 보니 주차장 설치 기준 등에서 파격적인 데 비하여 수익성과 사업성에 지장을 주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오피스텔 등 다른 수익형 건물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일정 면적 이상의 공유 공간 확보를 해야만 한다는 점과 일정 요건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6×12m나 되는 면적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 등은 대지의 상황에 따라 임대형 기숙사의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수익성이나 사업성에 지장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여러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건축 설계와 허가를 받다 보니 많은 지자체에서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 심의를 받게 하려거나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일부 심의위원들이 관련법과 규정을 초월한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도 하고 또 건축 계획과 설계 내용에 지나치게 관여하기도 하는 데다 또 중요한 것은 3월 27일부터는 지하층에 임대형 기숙사의 공유 공간을 설치할 수 없게 되는 등 대지의 조건이나 건축 목적에 따라서는 임대형 기숙사가 수익형 등에서 그렇게 뛰어난 건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건축 목적에 따른 수익형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것인데 당사는 그동안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주택, 고시원 등 수익형 건물에 대한 설계와 건축을 해오면서 여러 건축주들과 다양한 목적의 수익성 건물에 대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과 건물들은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작은 형태도 있고 또 분양을 하거나 임대 또는 은퇴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수익형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즉 사업자들 가운데는 순수한 건축주들도 있었고 분양이나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시행사와 건설사까지도 있었는데, 이러한 건물을 설계할 때는 그런 발주자들의 사업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임대인 기숙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대인 기숙사를 건축하려는 사람들 가운데는 관련 법규나 건축 기준보다 여유로운 계획이나 설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좁고 한정된 대지에서 수익성과 사업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관련 법과 규정만을 충족시켜 설계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위에서 지적한 주차장 설치 기준보다 더 설치하라고 권고하는 건축 심의 과정이나 지하층에 공유 공간을 설치하지 못하는 등 규정의 강화 움직임은 꼭 임대인 기숙사를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지의 조건이나 상황 그리고 건축 목적에 따라서는 임대인 기숙사가 아닌 다른 수익형 건물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고시원이나 다중생활시설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인데, 건축물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게 많은데 특히 임대인 기숙사와 같은 건물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다중주택, 임대인 기숙사 등도 있지만, 고시원이나 다중생활시설도 위에서 언급한 오피스텔과 같은 건물들과 유사한 형태로 설계하고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고시원 등은 개별실에서의 취사나 실의 규모 등 건축 기준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내 형태나 규모, 인테리어 등은 거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임차인이나 사용자 등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다 같은 건물로 인식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수익성이나 사업성 면에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건물로 꼭 임대인 기숙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실제 다양한 규모와 사업 목적에 따라 설계를 해보니 임대인 기숙사가 여러 장점을 가진 데 비해서 위에서 설명한 소방차 전용 구역의 설치나 특히 1인당 4제곱미터 이상의 공유공간의 설치 의무화, 그리고 건축 심의 등을 고려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차라리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다중주택, 고시원 또는 다중생활시설과 같은 건물을 고려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는 것이죠. 즉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해 주려고 하고 있고, 고시원 등의 건물은 실에서 취사를 할 수 없다는 것과 임대인 기숙사에 비해서 주차 설치 기준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 소방차 전용 구역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공유 면적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지의 조건에 따라서는 굳이 임대인 기숙사만 고집할 일은 아니라는 것으로 설계 시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임대인 기숙사 등 수익형 건물을 직접 설계하다 보니 느껴지는 것인데, 임대인 기숙사 등 수익형 건물에 대한 설계와 건축을 하다 보니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임대인 기숙사 등에 대한 신축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임대인 기숙사라는 파격적인 건물이 등장하다 보니 이미 오피스텔이나 생활용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등으로 설계를 하고 건축 허가까지 받은 건물들을 임대인 기숙사로 설계 변경을 하려거나, 이미 업무용이나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된 건물이나 특히 불법 개조한 건물을 임대인 기숙사 등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최근에는 분양 환경이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특히 원룸이 수익성이 좋다는 주차 설치 기준이 낮은 임대인 기숙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를 경험하다 보니 꼭 땅을 구입해서 신축하기보다는 사업성이나 분양성이 떨어져 건축허가를 받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나, 또 수익성이 떨어져 방치된 모텔 또는 근생, 업무시설로 된 기존 건물을 임대인 기숙사로 변경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는 수익성이 나지 않은 건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물론 이러한 경우 임대인 기숙사에 대한 건축 기준이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와 구조 안전 등의 문제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신축이 아니다 보니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설계하다 보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여러 층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데 따르는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꼭 임대인 기숙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지의 조건이나 건축 목적에 따라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고시원, 다중생활시설 등도 고려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까지 임대인 기숙사만 최고의 수익형 건물인가? 또는 수익성 좋은 수익형 건물은 어떤 것인가 등에 대해서, 첫 번째, 임대인 기숙사가 파격적이기만 할까? 두 번째로, 임대인 기숙사의 문제점과 규정의 강화 움직임. 또 세 번째로, 건축 목적에 따른 수익형 건물의 종류. 네 번째로는 고시원이나 다중생활시설.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또 다섯 번째로는 수익형 건물을 설계하다 보니 느끼게 되는 것들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요즘은 경제 상황이나 분양 등 부동산 경기 등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임대인 기숙사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물론 PF 대출 등 금융 상황도 좋지 않지만 그래도 임대인 기숙사 등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고, 특히 서울시 등에서는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 혼자 사는 청년뿐만 아니라 1, 2인만 사는 어르신 또는 어르신 부부 등을 위한 주거 모델로 역세권 등의 임대인 기숙사 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종상향이나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는 보도 등으로 관련 토지를 소유하였거나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시려는 분들에게 관심이 많아 오늘은 이런 데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소유하고 계신 필지에 대해서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연결된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 상담 노트를 작성해 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